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미국 최대 스포츠 방송사 CBS 스포츠의 축구 에디션인 골라소가 발표한 최신 세계 선수 랭킹 22위에 오르며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토트넘 역대 최고의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티에리 앙리와 마이카 리차즈, 제이미 캐러거 등의 유머러스한 진행으로 챔피언스리그 대회 내내 인기를 높인 CBS 스포츠가 공신력 높은 전문가들을 통해 매긴 순위라는 점에 있어서 의미가 높은데요. 한편 영국의 인기 라디오 방송인 토크 스포츠는 올 여름 이적 시장을 맞아 진행한 특집 방송에서 손흥민 선수를 향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액의 이적료를 제안할 경우 토트넘 허스퍼가 받아들일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관련한 최신 해외 반응, 해외 전문가들의 논평 풀버전으로 해석하고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토크 스포츠의 방송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인용돼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토크 스포츠에 출연한 토트넘 전문가 패널은 토트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토트넘 팬 팟캐스트, 토트넘 미디어인 파이팅콕, 싸움닭이라는 의미죠. 이 파이팅콕을 운영하고 있는 플레브 베이트먼이 출연해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단지 그냥 토트넘 팬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전문적인 정보와 또 지식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 인기 팟캐스트입니다. 이 파이팅콕의 트위터 계정 팔로워가 8만 명에 달하는데 이 파이팅콕의 팔로워로는 코치 보이스를 비롯한 굉장히 세계적으로 또 유럽 내에서 유명한 미디어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플레브 베이트먼 같은 경우에는 댄 킬패트릭, 토트넘 담당 스탠다드 기자를 비롯한 많은 토트넘 전문 담당 기자들이 함께 팔로워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개인적인 팔로워도 34,000여 명에 달하니까 토트넘 내의 정보망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크 스포츠의 패널로 출연을 해서 이적 시장 소식 중에 토트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방송에 나온 것인데요.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토크 스포츠의 2명의 진행자 중에 저 오른쪽에 계신 분이 토트넘 팬인 이제 진행자입니다. 이 토트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이적설 다루기에 앞서서 저는 물론 손흥민 선수가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정말 토트넘에 접근을 한다면 거액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의 제한이 올 경우에 끌릴 가능성, 매혹될 가능성, 그런 손흥민 선수의 새로운 도전 가능성을 이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요. 본격적인 얘기는 사실 코너 갤러거의 이제 영입설이라든지 히샬리송의 매각설이라든지 이런 지금 언론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조금은 밀도 있는 토트넘의 선수단 상황인데 그에 앞서서 이 토트넘 팬인 전문가가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남기를 바라고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팀이 지난해 여름에 이어서 올여름에도 손흥민 선수를 영입 리스트에 올려두고 있고 어마어마한 이적료와 연봉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지난 2023년 여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이티하드가 6천만 유로의 이적료와 3천만 유로의 연봉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3천만 유로 손흥민 선수에게 제시한 연봉은 4년 계약의 세후 조건이니까 4년 동안 1억 2천만 유로를 손흥민 선수가 이제 벌 수 있게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제안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그 얘기 자체를 듣지를 않았었죠. 그러한 가운데 올여름에 모하메드 살라 영입을 못하게 될 경우, 실패할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 1년의 시간이 더 지나긴 했지만 그 1년 전보다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과 위상이나 지금의 가치가 더 오히려 높아졌죠.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으로 보자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시장가가 조정이 되긴 했지만 지난 2023-2024 시즌에 17득점 10도움의 활약을 비롯해 토트넘의 캡틴이라는 상징성 그리고 나이를 잊은 정말 빼어난 몸 상태를 봤을 때는 더 큰 돈을 질러야 데려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큰 오퍼가 왔을 때 토트넘이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고 손흥민 선수도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무엇보다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더브라이너가 사우디에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런 큰 돈의 제한이 온다면 고민해볼 수밖에 없고 또 완전히 마다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을 또 표명하다 보니까 더욱더 좀 이제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일 텐데요. 이에 대해서 베이트먼은 아니요. 지금 토트넘이 끌릴 만한 제한이 없고 지금 알기로도 right now 지금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로 갈 수 있다라는 연결고리나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적설과 협의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토트넘에서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뛰었고 또 물론 지난 시즌에 9번 공격수 최전방에서 뛰면서 상대가 로우 블록으로 내려서서
밀집 수비를 할 때는 힘든 순간을 맞기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물론 이렇게 9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오가면서 스위칭으로 전환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이지 타고난 내추럴 9번 공격수로 뛰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다. 일반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을 최고의 포지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지 현재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과 팀 내 입지는 단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은 올여름에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방송에서 후에 이뤄지는 것이 새로운 스트라이커 영입에 관련된 부분들, 히차리송의 거취에 대한 부분들이지 손흥민 선수의 이적이 주요 이슈는 아니었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던져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왔던 거예요. 다만 이 베이트먼이 얘기하는 게 저는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정말 미친 수준의 인세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말 미친 정도의 수준의 제한이 오지 않는다면, 정신 나간 수준의 제한이 오지 않는다면 손흥민 선수를 이적시키고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단서를 하나 단 거예요. 뭐 이게 뭐 절대라는 게 없으니까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9천만 파운드 정도의 제한이 오는 게 아니라면 절대 관심이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진행자가 9천만 파운드에 정말 제한이 온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하니까 그렇다면 사실 토트넘이 고려해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손흥민 선수가 환상적인 선수이지만 9천만 유로를 준다고 한다면 사실 매각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컨시더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9천만 파운드죠. 9천만 파운드가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1,580억 원으로 유로로 환산할 경우에는 이제 1억 유로를 넘어서는 돈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손흥민 선수가 한참 전성기의 나이일 때 뭐 제가 여러 번 이제 이적 시장의 뒷이야기를 전해드렸었죠. 레알 마드리드, 맨유, 맨시티 등이 이제 토트넘 측에 문의를 해왔을 때 손흥민 선수의 이적 가능성에 가격을 문의했을 때 협상 시장가가 1억 유로다. 최소한 1억 유로다.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예 이제 협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었어요. 뭐 사실상 나폴 세일이다. 약간 이런 의미의 가격 설정이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몇 년이 훨씬 더 지난 시점에 그 가격이 제한이 온다. 그렇다면 과거였다면 흥정을 했겠지만 지금이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도 경력상 나이상으로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돈을 받고 리빌딩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트넘 팬인 진행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동의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정말요? 9천만 파운드면 받아들일 거라고요? 저는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환상적인 선수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왼쪽 공격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9천만 파운드 오퍼가 온다고 해도 고려한다거나 손흥민 선수를 팔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이제 다른 진행자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냐 왼쪽에서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하니까 반문하면서 그럼 누가 있냐? 손흥민 선수보다 더 나은 왼쪽 측면 공격수 누가 있냐? 리버풀의 루이스 디아스, 맨시티의 도쿠, 그릴리시 다 아니지 않느냐? 얘기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현 시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퀄리티와 클래스에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레프트 윙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토트넘의 팬으로서 팀이 이렇게 재정적인 이득을 얻는 것보다 우리 팀에 최고의 선수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나갈 경우 그만큼 이적료 수익이 들어와도 그를 대신할 만한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가 없고 그보다 좋은 선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엄청난 팬심을 공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본인뿐 아니라 토트넘 팬들의 생각은 그렇다. 돈보다 최고의 선수가 더 좋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바로 그런 최고의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9천만 파운드라도 팔아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베이트먼은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분도 토트넘의 팬으로서 토트넘 전문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도 저도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나이가 전성기라면 분명히 어떤 돈을 줘도 팔아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30대에 들어가서 30대 중반으로 향하고 있지 않느냐. 진행자가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실력이 점점 떨어질 거라고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다른 진행자도 지금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에 대해서 베이트먼도 아니요. 지금 손흥민 선수의 기량이 떨어지는 감소세인 것은 아닙니다. 떨어지는 징후도 없고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손흥민 선수의 시장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 정도 금액의 제한이 올 경우 토트넘 구단이 이제 움직이게 될 것이고 고려를 하게 될 것이다. 뭐 현실적인 선택을 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정말 미친 제한이 올 경우에는 협상 테이블이 열릴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뭐 그런 테이블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현 시점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돈을 최우선 가치로 두지 않기 때문에 이 협의가 뭐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토트넘 구단이 본인을 팔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앞으로의 시간을 결정하고 고민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인 거거든요. 베이트먼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퀄리티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토론하거나 의심하자는 게 아닙니다. 인크레더블한 선수죠. 하지만 그런 인세인 미친 금액의 제한이 온다면 구단은 고려할 수밖에 없고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 팔고 싶지 않은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10년간 뭐 그림자도 없었고 최고의 토트넘의 선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최고의 선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게다가 몇 년 전에 해리 케인이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을 하려고 할 때 토트넘 팬들이 많이 화가 났는데 반대로 손흥민 선수는 그때 토트넘과 재계약을 했고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따라잡았죠. 이게 손흥민이잖아요. 감동을 주는 선수잖아요. 경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흔드는 선수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의 현재 시장 가치를 크게 그냥 넘어서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넘어서는 제안이 온다면 구단은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사우디아라비아가 현 시점 트랜스퍼 마크트 기준으로 4,500만 유로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2배 이상인 1억 유로가 넘는 9천만 파운드급의 제안이 온다면 사실 매각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 분명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호날두나 뭐 네이마르나 다른 특급 선수들이 또 사우디에 갔고 또 더브라이너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도 거액의 제안이 왔을 때는 뭐 흔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 이런 정말 최고의 손흥민 선수가 아직 메이저 타이틀 트로피를 들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다. 해리케인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겪었는데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내가 본 가장 큰 로얄티 충성심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돈이든 아니면 메이저 타이틀을 위해서든지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원해서 떠나고 싶다라는 의지를 만약에 드러낸다면 저는 그를 위해 기도를 해줄 것이고 응원을 해줄 것이다. 즉 토트넘의 팬들도 손흥민 선수의 상황, 그 충성심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이젠 도전하기 위해 나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박수치면서 보내줄 수 있다. 약간 이런 팬들의 또 마음까지 소개를 한 것입니다. 다만 이 9천만 파운드라는 오퍼를 이제 사우디가 할 수 있겠느냐, 약간 좀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그만큼 토트넘에서 떠날 수 없는, 떠나지 않을 선수다라는 걸 우회적으로 좀 얘기하는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9천만 파운드의 오퍼가 왔다는 게 아니라 온다는 가정하에, 즉 그 정도의 미친 제안이 와야만 토트넘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지 못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손흥민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나이를 잊은, 오히려 해가 갈수록 속도는 조금 떨어졌을지 몰라도 여전히 빠르고 운동 능력이 좋고 체력도 좋고 경기력은 더욱더 좋아지고 있고 기술이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페이스라면 정말 호날두 선수처럼 30대 후반 40대에 갈 때까지도 최고 무대에서 통하는 기량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미국의 최대 스포츠 방송인 CBS,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CBS가 티에리 앙리, 캐러거, 마이카 리차즈의 이 패널로 굉장한 입담 과시, 이 프로가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더욱더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넘어서서 이제 유럽에서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는 방송인데, 이 CBS 스포츠가 30명 이상의 전문가들에게 현 시점 최고의 선수를 꼽아달라고 이제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랭킹을 매겼을 때 100위까지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무려 20위에 오른 것입니다. 뭐 이 전문가 패널들이 각종 뭐 유럽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들, 뭐 축구인 출신 뭐 하는 또 미국 내의 축구 전문 기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순위를 좀 소개해드리면 1위는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확정한 음바페죠. 현재 뭐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조나선 존슨이라는 기자도 의심할 여지 없이 최고의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메이저 타이틀의 측면에서 있어서는 프랑스와 월드컵 우승을 했고 또 월드컵 준우승도 했지만 챔피언스리그는 최고 성적이 준우승이었잖아요. 특히 이제 챔피언스리그의 큰 무대에서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였던 면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선수라고 꼽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런 타이틀과 관계없이 개인 기량의 측면에서는 역시 최고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있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로 가서 커리어에 있어서 메이저 타이틀도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이룰 가능성이 있고, 뭐 라리가 우승이라든지 또 프랑스 대표로 이번 여름 독일에서 열리는 유로 2024 우승도 노리고 있고, 어찌됐거나 이제는 음바페가 확고한 세계 최고의 선수 자리를 꾸준히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과 또 평가가 나온 것이고요. 2023-2024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끈 비니시우스가 2위, 벨링엄이 3위였고 2022-2023 시즌에 맨시티의 트래블을 이끌었던 홀란이 4위, 로드리가 5위에 올랐습니다. 해리케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후에도 어마어마한 결정력과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2023-2024 시즌 분데스리가 득점왕뿐 아니라 유럽 골든슈를 수상하면서 6위에 올랐고요. 그 외에 맨시티의 뭐 꾸준한 뭐 유럽 무대 정복을 이어가고 있는 케빈 더브라이너가 7위, 맨시티의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른 필 포든이 8위였고, 리버풀에서 정말 꾸준히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모하메드 살라가 9위, 그리고 인터밀란의 2022-2023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그리고 2023-2024 시즌 세리에 A 우승을 이룬 아르헨티나 공격수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 11위부터 20위 사이에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있는데요. 아스널의 최근 프리미어리그 준우승과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에이스 부카요 사카가 11위였고요. 인터 마이애미 미국 무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리오넬 메시가 12위였습니다. 현재 라리가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정말 축구 지능과 축구 도사로서의 면모는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앙투안 그리즈만이 13위, 그리고 아스널을 진정한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팀으로 끌어올린 잉글랜드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가 14위였고요. 레버쿠젠의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을
이끈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 플로리안 비르츠가 15위, 맨시티의 축구도사 베르나르도 실바가 16위, 아스널의 주장 마틴 웨데고르가 17위였습니다. 독일 최고의 유망주로 꼽히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의 자말 무시알라가 18위였고 여전히 건재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역대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에 한 명이죠. 폴란드와 바르셀로나의 레반도프스키가 19위,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20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20위에 오른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에는 정말 엄청난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처럼 항상 열광적인 환호, 아주 뜨거운 인기 스타, 스타인데 다른 많은 좀 스타들보다는 조금 과소평가를 받고 덜 스포트를 받긴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지난 10년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토트넘 허스퍼 최고의 영입 선수인 손흥민만큼 보편적으로 널리 존경받고 엄청난 사랑을 받는 선수는 드뭅니다. 아카데미 출신을 제외한 것은 해리 케인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외부 영입 선수 중엔 토트넘에서 그동안 정말 최고의 영입이고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최고의 영입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온 것이고요.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토트넘 팬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수많은 다른 팀들까지도 사랑하는 선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손흥민 선수의 인품과 인성을 반영하는 부분인데요. 축구에 있어서 실력도 중요하지만 페어플레이 정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또 스포츠의 가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찬 후 동런던에서 또 한 번의 뛰어난 시즌을 보냈습니다. 2023-2024 시즌에 리그 17득점 10도움을 기록하면서 NG 포스테코글 감독 체제의 새로운 스타일에 맞춰 신구 팀 동료들과 잘 어우러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23-2024 시즌에도 대부분의 공격 부분에서 상위 15위 안에 들었고 어시스트 부분에도 상위 4위 안에 들며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 스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부분의 공격 부분이라는 게 득점, 도움뿐 아니라 키패스, 드리블, 슈팅 비율 이런 많은 것들이죠. 그런 수많은 공격 지표가 고루 좋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전천후 선수라는 것이고요. 토트넘에서 첫 시즌을 제외하면 모두 14골 이상을 기록하며 꾸준함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동세대에 있어서 최고의 피니셔로 부상했습니다. 즉 결정력에 있어서는 같은 세대 한 10년을 놓고 봤을 때 최고의 선수가 손흥민 선수다. 바로 이런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2015년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로 레버쿠젠에 2,200만 파운드를 지불했는데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손흥민 선수는 그 기대를 뛰어넘는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손흥민 선수는 전 세계를 누비며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한 긴 여정을 거쳐 클럽 토트넘 그리고 한국 대표팀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으며 축구계 최고의 선수 중 하나가 됐습니다. 즉 지금 손흥민 선수는 팀이나 리그를 넘어선 세계적인 스타가 됐고 토트넘에서는 구단 역대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을 만한 그런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평가를 쓴 분은 파디트 캐틀이라는 뉴욕 출신의 축구 전문 기자로 뉴욕타임즈, 디 애슬레틱 그리고 CBS 스포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말 유력 매체의 대표 기자입니다. 선정은 이분 혼자 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투표를 통해 진행됐고 이분이 대표로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코멘트를 쓴 것이죠. 그렇다면 골라소의 랭킹 100위에서 손흥민 선수의 20위보다 낮은 순위에 어떤 선수들이 있느냐? 프리미어리그의 최고의 수비수로 꼽히고 있는 버질 판다이크가 21위, 그리고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독일 최고의 마에스트로 레알 마드리드 최고의 베테랑 미드필더였던 토니 크로스가 21위고요. 나폴리에서 세리에A 최고의 공격수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빅터 오시멘이 23위, 맨유의 주장이자 포르투갈의 플레이메이커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24위,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포르투갈 수비수 후뱅 디아스가 25위고 아스널 수비를 이끌고 있는 프랑스 센터백 윌리엄 살리바가 26위, 그리고 우루과이의 더브라이너로 불리죠. 페데 발베르데가 27위고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 과정에서 본인의 능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호드리구가 28위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사실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은 골과 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센세이션을 이끌었던 콜 파머가 30위였으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과 도움 기록이 떨어졌던 것은 팀의 문제였던 것이지 손흥민 선수의 개인의 기량이 이들보다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순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리 와킨스는 50위에 올랐고 또 알렉산더 이삭 같은 경우도 5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거든요.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기록 이상의 실력을 세계적인 전문가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리버풀 최고의 골키퍼인 브라질 대표 알리송 베커도 31위, 센터백으로 있어서는 ESPN에서 랭킹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독일의 레알 마드리드 수비수 안토니오 리디거가 32위고요. 또 맨시티의 독일 플레이메이커 일카이 귄도안이 33위인데다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사우디에서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보이면서 최근 다시 본인의 위상을 회복하고 있는데 36위, 그리고 루카 모드리치가 40위,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41위, 크바라첼리아 42위, 최고의 골키퍼죠. 티보 쿠르투아도 43위, 바이에른 뮌헨의 독일 윙어 르로이 사네가 48위 등입니다. 이런 선수들의 순위를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런 많은 세계적인 월클 스타들을 뛰어넘는 엄청난 실력자라는 걸 정말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바르디올이 51위, 이삭이 53위고 또 추아메니가 56위,
카마빈가가 57위, 우스만 덴벨레가 58위잖아요. 이렇게 100위권 내에 드는 선수들이 정말 쟁쟁한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손흥민 선수가 받고 있는 것이고, 맨시티의 왼쪽 윙어인 그릴리시, 다들 그릴리시보다 손흥민 선수가 훨씬 낫기 때문에 그릴리시가 토트넘 가고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 가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가정해서 나올 정도인데, 그릴리시가 80위예요. 지금 맨시티에서 도쿠가 오면서 또 입지에 논란이 있는 선수이기도 한데,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뭐 리버풀이든 맨시티든 뭐 레알 마드리드든 어디를 가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는 최근 자신의 거취와 이적에 대한 문제, 재계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대표팀에 이제 중국과의 경기를 치르고 나서 믹스존에서 인터뷰를 가졌는데 조금 불편한 게 사실이라고 했어요. 아직 뭐 구단과 오간 얘기가 없는데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좀 이제 본인도 아쉬워했는데요.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계약과 관련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없었고, 내가 일단 계약 기간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의 계약을 일단 이행하면서 내 경기력을 집중하고 그 다음에 좀 생각해보겠다는 얘기를 한 것인데요. 한준TV가 독점으로 접촉한 손흥민 선수 측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도 이적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재계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올여름에 이적 가능성은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다만 정말 이 말대로 토트넘이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은 손흥민 선수도 굳이 억지로 남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다. 토트넘에 매각할 의사가 있어야만 손흥민 선수도 그렇다면은 어떤 그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할지를 고려할 텐데, 만약 앞에서 토크스포츠가 얘기한 대로 9천만 파운드의 오퍼가 사우디에서 와서 이거 좀 우리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마음적으로 사우디를 가겠다는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굳이 연장 계약을 한다거나 다른 어떤 옵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FA 상태가 되는 2025년 여름에 내가 커리어를 위해서 다른 선택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물론 2024-2025 시즌을 치러보면서 토트넘이 우승컵을 든다거나 또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거나 많은 뭐 변화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또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을 떠나기 전에 우승컵을 들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 컵이 또 어떤 컵인지, 그 이후에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에 따라서 이적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흥민 선수가 다음 행선지를 정한다면 사우디에 큰 돈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유럽 5대 리그 안에서 타이틀을 들고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리그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프랑스 리그왕은 이 5대 리그 중에 조금은 이제 아쉽다라고 볼 수 있는 리그이고, 또 분데스리가는 물론 본인이 프로 경력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같은 팀에 가서 우승을 노려보는 것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리그라든지 또 세계 최고의 팀인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로 가는 옵션이 있을 경우에 라리가라든지 뭐 이런 옵션들을 그 시점에 가서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올 여름 이적 시장에는 어떤 일들이 생길지, 기본적인 상황은 2024-2025 시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어떻게 보면은 배수의 진을 치고 우승컵 들고 또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자,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는 수준의 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을 이뤄보자, 이런 의지로 뭉쳐있긴 하지만 2025년 여름이 되면 현 계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1년을 보내고 나서 본인의 앞으로의 커리어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올 여름 많은 영국의 보도들이 나온 것처럼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계약에 대해서 옵션을 발동하거나 연장 계약, 장기 계약을 제시하게 될지, 아니면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올라오는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